우리에게 흡혈귀로 잘 알려진 드라큘라의 모델은 15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루마니아 왈라키아 왕국의 왕으로 공식 명칭은 블라드 3세입니다. 그의 별칭인 드라큘라는 자신의 아버지 블라드 2세가 헝가리의 드래곤기 사단의 일원이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해 용을 의미하는 드라쿨의 아들이라는 뜻의 EA를 붙인 데서 유래했습니다. 원어대로라면 드라쿨레아가 될 테지만 그를 모델로 쓴 소설 때문에 영어 명칭인 드라큘라가 보통 명사처럼 된 것이죠. 사실 드라큘라 백작은 소설에서 묘사된 것처럼 흡혈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국을 위해 평생을 바쳐 오스만 제국의 유럽 침공을 막아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큘라 백작의 이미지는 사실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것들로 기억됩니다. 때는 중세시대 영국, 오래된 성의 독거노인으로 살며 해가 뜨는 낮에는 검은 관 속에서 쟁일디비 자다가 밤에 일어나 인간들의 피를 빨아 드시는 뱀파이어. 꼴의 남자라고 특히 여자의 피를 더 좋아한다는 설정. 또 뱀파이어는 마늘과 햇빛 그리고 십자가를 넘나 무서워하지만 그거 말고는 내가 다 이김이며 불로초를 드셨는지 죽지 않는 불로장생의 흡혈귀로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 오래 살아있다면 그 이유가 있을 터. 그는 점점 더 진화합니다. 초기에 뱀파이어는 촛대 같은 걸 크로스시켜서 십자가 모양만 만들어서 보여줘도 아씨방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쓰러졌지만 지금은 사람의 목에 걸린 십자가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떼어 팽개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움켜쥔 손에 약간의 화상 정도는 있게 되죠. 뭐 이마저도 낮에 잘 때 마데카솔 살짝 찍어 발라주고 일어나면 새살이 솔솔로 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늘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는 드라큘라가 넘어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이미지들은 모두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잔인하고 무서운 캐릭터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인식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를 본 사람은 섹시하고 잘생긴 뱀파이어들의 얼굴과 자신이 뱀파이어라는 것 때문에 고뇌하는 흡혈귀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욱이 비교적 최근에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영화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엄친아와 차도녀 캐릭터의 주인공들은 뱀파이어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녀들의 마음을 동정과 흠모로써 흔들기까지 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런 영화를 보고 있자면 나도 쟤들한테 물려서 뱀파이어가 되어 존잘남녀로 죽지 않고 평생 살고프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이 외에도 뱀파이어에 관한 영화를 소개하자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가장 최근에 개봉된 루크 에반스 주연의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이란 영화는 판타지 버전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제목답게 가장 역사적 사실에 충실했던 영화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드라큘라는 왈라키아의 영주가 아닌 트란실바니아의 영주로 등장합니다. 아마도 소설의 원작에 충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위와 같은 뱀파이어들의 시조새격인 드라큘라의 원조이자 아버지인 블라드 3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록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통치자 블라드 3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군주였다고 합니다. 그는 포로나 범죄인을 쇠꼬챙이로 찔러서 잔인하게 죽이는 공포정치를 행했던 군주로 악명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적이나 전쟁포로 범죄자들을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꿰어서 고문을 하거나 인두로 지지는 고문과 살해를 하는 등 매우 잔악스러운 통치를 한 군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자신의 오래된 성의 지하에 여러 개의 감방을 만들어 놓고서 그 지하 감방에서 포로들이나 범죄자들에게 쇠꼬챙이로 살을 꿰는 매우 잔인한 고문과 형신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집무실 바로 아래에 있는 지하 감방의 죄인들을 수용해 놓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죄인들이 인두와 살 꼬챙이 고문을 당하여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위층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기름진 고기를 맛있게 먹는 악취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명소리를 음악이라고 생각하면서 맛있게 고기 요리를 먹었다는 일화는 블라드 3세의 잔인성을 드러내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 그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지리적 특성 때문도 있습니다. 사방이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툭하면 쳐들어오는 적국들을 상대로 방어를 해야 했기에 약소국 입장에서 강대국에 꿀리지 않기 위해 전쟁 시에 붙잡은 포로들을 잔인하게 처형해서 공포를 주어 적국들의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블라드 3세는 블라드 체페슈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는데 체페슈가 바로 꼬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블라드 3세가 많은 사람들을 뾰족한 나무에 꿰어 고문하고 죽였기 때문이지요. 오죽하면 꼬챙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블라드 3세는 루마니아 백성과 루마니아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대제국 오스만 투르크를 상대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였기에 그는 루마니아인들로부터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드라큘라 백작은 도대체 왜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 민족의 영웅이 아닌 피를 빨아 잡수는 무서운 흡혈 백팍 독거노인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브램 스토커. 블라드 3세가 드라큘라가 된 데에는 아일랜드의 작가 브램 스토커가 1등 공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라드 3세의 잔혹성 때문에 그는 브램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블라드 3세가 끔찍한 고문과 살해를 자행하긴 했지만 흡혈귀는 아니었습니다. 헝가리 지역에서 전래되어 온 흡혈귀 이야기를 그의 잔혹성과 접목시켜서 드라큘라라는 소설을 만들어낸 것이죠. 흡혈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브램 스토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는 아일랜드의 더블린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당시에 아일랜드 시대 상황을 반영하듯 마땅히 밥 먹고 살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찾은 일마저 엄청난 박봉이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죠. 그러던 중 우연찮게 알게 된 영국 배우 헨리 어빙경의 매니저로 일하게 되는데요. 많은 일들 중에 주된 업무는 헨리 어빙경의 펠레터에 답장을 해주는 일이었는데 보통 하루 평균 신통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 오랜 세월 써내려간 펠레터의 답장들이 모두 소설이었을 테니 엄청난 스킬이 자동 장착되고 있었겠죠. 헨리 어빙경이 죽고 난 후 다시 실업자가 되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 나름대로 글을 써 책을 내보지만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신박한 소재거리를 찾아 도서관 등지를 헤매던 그는 런던의 한 도서관에서 운명 같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라큘라 백작에 관한 소책자 블라드 체페슈. 그 책의 판화 윗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난폭하고 피해 굶주린 인간 드라큘라의 잔혹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는 사람들을 나무 기둥에 꽂거나 불에 태웠고 가마솥에 넣어 삶기도 했다. 또한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양배추 썰듯 썰기도 했으며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인 후 그 어머니에게 자식들의 고기를 먹이기도 했다. 그의 끔찍한 만행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브램 스토커가 발견한 이 책은 출판 당시 악마적인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책 표지 상단에 자극적인 유인 문구를 실어 독자들을 현혹시켜 판매하는 것이 당시의 마케팅 방법이었는데요. 그 문구의 밑에 보이는 그림은 피해 굶주린 트란실바니아의 영주가 저지른 처형술의 만행을 묘사한 것입니다. 표지를 본 브램 스토커는 폐쇄를 부르죠. 그래, 이거야. 너무도 기쁜 나머지 단숨에 그 책을 모두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처박혀 그 책을 모티브로 삼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원작에서는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에 살고 있는 불로장생의 흡혈귀였지만 브램 스토커가 각색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 한 지방의 오래된 성에 살고 있는 드라큘라가 자신의 주식인 피를 구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지만 결국 반 헬싱 박사라는 인물이 나타나 드라큘라의 약점을 이용해 순삭한다는 스토리. 1897년 출간된 드라큘라라는 제목의 이 소설은 한마디로 대박이 납니다. 그리고 연극 제작을 시작으로 각종 매체의 소재로 다양하게 쓰이게 되죠. 그래서 그의 말년은 이로 인해 아주 풍요로웠다고 하네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드라큘라 광풍에 대한 루마니아 정부와 국민들의 반응인데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을 역사에 남을 최고의 물귀신, 인간 백정으로 묘사한 소설이 있다면 그 작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매장당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루마니아 사람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지내며 오히려 이를 상품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집트가 투탕카멘의 저주라는 이슈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낸 것과 유사하죠. 그리하여 지금은 루마니아의 1호 관광지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러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마치 아이들이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드라큘라와 관계된 장소들은 더욱 기괴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드라큘라 성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악명 높은 드라큘라가 아니라 영웅 블라드 3세를 통한 선한 영향력 전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흡혈귀 드라큘라에 대한 이미지는 소설 속의 내용 말고 실제로도 존재합니다. 실컷 소설이라고 말해놓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일명 드라큘라 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매우 희귀한 유전적 결함이 원인으로 흡혈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렌필드 증후군, 일명 포르피린증은 평범한 사람이 생피를 먹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생혈을 한다는 점에서 소설 속 드라큘라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은 집안에 전해지는 유전자 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질병의 무서운 점은 혈중 헤모글로빈을 합성하는 햄이라는 물질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태양광을 받더라도 적혈구가 파괴되고 피부가 위축되며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포르피린증 중에서도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적혈구조혈 프로토포르피리아의 치료 방법은 태양광을 차단하고 정기적인 수혈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수혈 기술이 발전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먹었다고 하니 정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병을 앓는 환자의 증상은 만성적인 빈혈 상태이며 그들은 온종일 피로감을 느끼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잇몸이 가늘어져 송곳니가 더욱 날카롭게 보일 수도 있고 광선 과민증으로 인해 직사광선이 있는 장소에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에 활동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증상들이 마치 소설 속 드라큘라 백작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심각한 경우 포르피린증 환자는 생피를 먹고 싶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병원에 들어가 수혈백을 훔치거나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직접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가엾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7천여 명가량이 이 뱀파이어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니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의학기술이 요즘같이 발전된 지금도 뱀파이어 증후군을 완벽하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속에서 나오던 멋지고 아름다운 불멸의 존재로 알려진 뱀파이어가 현실적으로는 정말 불행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며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며 피를 수혈받아야만 생명을 연명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당사자들은 정말 힘들고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학기술이 더욱 발전되어 일명 드라큘라 증후군으로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스덕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덕후